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investing.com 화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예전에 미국 주식을 그때 한창 투자를 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하락을 하고 나서 거의 제로, 그러니까 수익도 손실도 아닌 제로 정도에서 팔고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사실 주가가 많이 회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900선은 넘었던데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은 회복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비교하자면 2019년 작년 한 8월, 9월 그 정도 가격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10% 이상 빠진 상태고요. 제가 투자했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SP 500을 보면은 2850, 고점 대비해서 10% 조금 더 넘게 빠졌네요. 한 17%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예전에 제가 투자했던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봤는데 그때는 제가 운이 좋게도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실은 안 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뭐 물론 더 좋은 시기에 수익을 보고서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에 수익을 보고 팔지 못했더라도 제가 사실은 그때 겁이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손실이 계속,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줄어드니까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유할 거면 이런 시기에 굳이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애플을 한번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281달러인데 제가 그때 평균 단가가 298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매입했던 단가에 비하면은 한 5%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추세로 지금 V자 비슷하게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반등만 이어진다고 하면 조금만 있으면 제가 샀던 매입 단가 수준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물론 손실을 안 보고 팔긴 했지만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했다면 오히려 그냥 놔둬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제가 팔았을 때가 아마 그때가 1월에서 2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팔았던 때로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두 달 정도가 사실은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두 달은 되게 그 장기적인 그 차트에서 봤을 때 사실 두 달간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엄청난 대하락이 있었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물론 하락이 크기는 합니다만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까지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는 뭐 어떻게 갈지 몰랐고 사실 지금도 뭐 이게 완전한 반등인지는 모르는 거긴 하죠. 뭐 추가 하락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히 잘 나가고 있는데 애플에 비하면 조금 더 고점에 가까워진 모습이에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평균 매입 단가가 15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 매입 단가보다도 거의 20%까지는 아니지만 15% 정도는 더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그때는 그냥 산 가격에 팔았지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15% 수익을 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조금 손해고 5% 정도 손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 정도 수익이니까 뭐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거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뭐 아마존이나 다른 종목들도 샀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아마존을 한번 볼게요. 아마존이 아마 네, 맞네요. AMZN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평균 매입 단가보다 제가 평균
매입 단가가 아마 2천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뭐 2천이 넘었으니까 이것도 결국에 굉장히 지금 제가 산 거보다는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이 어 사실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어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약간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이게 이제 반등이 이제 됐다, 이제 회복이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더블 딥이 올 거다, W자로 다시 한번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물론 경제를 전공으로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복잡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하나, 단순히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지금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로 물론 촉발이 됐지만 그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엇갈리고, 또 국제적인 그런 교류 같은 것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렇게 침체에 진입한 이상, 이미 침체에 들어선 이상 이게 언제 반등할지는 그 지식으로 중무장한 경제학자들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가져가기로 했다면 그거를 그냥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투자 경험이 짧지는 않지만 제가 뭐 이렇게 근데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거나 시종일관 이렇게 뭐 단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투자 경력이라 하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걸로만 치면은 지금 15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항상 한 건 아니었고, 뭐 어떤 때는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뭐 몇 달 이상을 그냥 현금만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 제가 15년 전이면 한 2005년부터 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액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돈을 벌 때도 아니었고 해서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투자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사실 몇 번 왔었어요.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게 제가 투자하고 불과 3년 뒤에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몇 번씩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 뭐 다행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마침 주식을 안 들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또는 들고 있었어도 굉장히 소액만 들고 있을 때가 많아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뭐 2억 정도를 미국 주식에 크게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달 정도 됐을까?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정도를 넣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공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큰 돈을 넣고 본격적인 침체를 맞은 건 처음이고, 그래서 적지 않이 당황을 했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제가 뭐 그동안에 투자를 이제 처분을 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단타성으로 좀 하면서 이 좀 침체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봤는데, 물론 뭐 이거 단정할 수는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자들도 완벽히 지금이 뭐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이는 바로는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뭐 조금 반등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장기 보유를 하는 것도 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물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침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이제 다른 좀 유명하신 분들, 경제학자들, 특히 뭐 한국 분들뿐 아니라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나름 뭐 열심히 침체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런 거를 듣고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과거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2008년의 위기가 그게
꽤나 큰 위기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만에 또 그에 비등할 만큼 큰 위기가 과연 찾아올 것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되게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제 제가 주식을 지금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봤는데, 지금 S&P 500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뒤로 안 가죠? 이게 S&P 500을. 근데 여기 인베스팅 여기서는 그렇게 옛날 데이터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75년부터 나오네요. 그 75년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그래프 자체가 너무 옛날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이 하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웹사이트 가면은 이런 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investing.com으로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70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대 중반이었나요? 그때 오일 쇼크 있을 때가 굉장히 큰 침체였고, 그 전에 침체가 30년대 대공황은 정말 엄청난 침체였죠. 저도 사실 그 대공황이 어느 정도 침체였는지 정확한 수치로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침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회복기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침체도 물론 오랫동안 장기적인 침체였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장기적인 침체는 잘 없긴 한데, 대공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만도 몇 년 동안 떨어졌고 거의 뭐 3년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공황 전에 대공황 때 고점이 다시 원금이 회복되는데 거의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차트 그때 봤을 때. 근데 20년 만에 회복이 되면 그게 회복이 된 게 아니죠. 왜냐? 뭐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이 10,000원이었는데 내가 고점에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반타작이 됐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어요. 근데 5,000원이 돼서 만약에 이게 20년 지나서 다시 10,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원금을 회복한 걸까요? 왜냐면 20년 전에 10,000원하고 지금 10,000원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뭐 1억 원이라고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는데 물려가지고 20년 뒤에 이게 다시 1억이 복귀됐다고 하면 지금 1억하고 20년 뒤에 1억이 같을까요? 아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공황 때 그거는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40년이 걸리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공황 이후로는 그 정도 큰 공황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큰 게 오일 쇼크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근데 지금 이거 차트 보시면은 87년도가 이게 지금 조금 85년도 뒤에 여기 87년도에 살짝 내려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면 잘 보입니다. 이때가 좀 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닷컴 버블 2000년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금융위기, 이렇게 오는 것들이 좀 크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이 물론 반등이 바로 될지 어느 정도 될지, 뭐 침체가 얼마나 갈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우량주 드신 분들은 그냥 저는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침체가 더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게 무슨 대공황처럼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럴 건 아닐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완벽한 반등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S&P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아마존은 이미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오히려 그때 고점 대비보다 더 높아요. 그죠? 고점 대비보다 더 높고, 2300이니까 오히려 제가 샀을 때 가격이 2000이 안 됐으니까 30%가 더 오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아마존이 그, 그 업역의 특수성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존 같은 이런 온라인 상거래 회사는 오히려 특수를 누렸죠. 뭐 가령 줌, 그 화상회의 하는 줌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산 가격보다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도 상당히 근접을 했고, 지금 거의 뭐 떨어진 지 2달 정도 만에 다시 반등을 보인 거니까, 사실 이게 저점 같은 거는 보니까 3월 19일쯤 그때가 저점인 것 같아요. 저점에 대비하면은 거의 한 달 만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 뭐 저점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한 2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졌으니까 2달 정도 만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더 올라선 아마존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량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 지금 생각하면 괜히 너무 섣부르게 겁먹고 판 것 같은데,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침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침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어떤 질병으로 인한 침체가 흔한 일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조금 뭐 섣불리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가지 우려는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 금융위기나 뭐 옛날에 한국의 외환위기나 이렇게 조금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돈에 관련된 위기? 그러니까 되게 뭐 영어로 말하자면 파이낸셜한 위기죠.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기가 있는 건데, 실물 경기 위기에 대한 하락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이미 지금 반영이 돼서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갖고 계시는 걸 추천을 하고, 저도 지금 약간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뭐 어떤 거를 살지는 아직 결정을 확실히 못해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야금야금 사고 있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조금 처분을 하고 나서 단타성으로 이제 했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ETF도 있었고, 또 ETF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이제 ETF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수 연동도 있고, 변동성 지수도 있고, 채권도 있었고, 원자재도 있었고, 또 요즘에 제가 원자재가 또 많이 떨어져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또 다음번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신 분들이나 조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우량주를 구매하셨다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